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매연소 조코치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교육생분 인터뷰를 좀 진행해 볼 건데요. 전에 낙찰 사례로 저희 경매연소 영상에 2회 정도 출연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낙찰받은 사례로 출연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매도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드디어 매도 사례를 가지고 온 만큼 지금까지 어떻게 투자를 하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들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현장에서 찍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렇게 차분하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교육생분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매훈련소 교육생이고 이제 30살이 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일단 이 경매 투자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돈을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축으로는 돈이 너무 안 모여서 이제 부동산을 알게 되었는데, 제가 모은 돈이 별로 없다 보니까 경매로 하면 조금 싸게 살 수 있다고 해서 경매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경매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희 경매연수와 같이 함께 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됐었죠? 그때 당시에? 책을 읽다가 경매 강의를 찾는데 알고리즘에 선생님 채널이 떴어요. 근데 영상 보니까 유용한 영상들이 되게 많았고 실제로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한테 바로 연락드렸습니다. 저희가 유튜브로 송출이 되면서 교육생분들이 오시는데요. 어떻게 알고리즘에 떠서 이렇게 인연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제가 많은 것을 알려드리고 어떻게 해서든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 발로 뛰면서 알려드렸었는데요. 그런 만큼 빠르게 좀 올라오신 것 같아요. 언제 경매 교육을 시작했죠? 24년 1일, 2월쯤에 수강 시작했습니다. 네, 1, 2월에 시작을 했고 첫 낙찰까지 걸린 시간은? 5월에 낙찰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3, 4개월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 첫 낙찰을 받기 이전에 입찰을 몇 번이나 해봤었죠? 아마 4번째 때 낙찰 받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렇게 한 번에 낙찰 받는다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4번 만에 낙찰 받았다는 건 그래도 잘 받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4번 만에 낙찰 못 받았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낙찰을 받았고, 그만큼 이제 옆에서 어떻게 가르쳐 주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포인트를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알려줘야 빠르게 우리가 배워갈 수 있어요. 그냥 혼자 막연하게 하면 그 낙찰가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낙찰가 맞추는 게 또 숙제인데요. 사실 첫 번째 낙찰 이전에 우리가 폐차를 몇 번 했잖아요. 네. 근데 그 폐차했을 때 그 1등과의 차이가 많지 않았었죠? 네, 한 4,500만 원 차이로 계속 떨어져가지고 분노를. 맞습니다. 정말 그 3번의 폐차율도 아깝게 떨어진 거였어요. 이렇게 폐차를 하더라도 1등이나 2등과의 차이가 좁혀져야 돼요. 그래야지 점점 붙어가면서 이 정도 금액이면 낙찰이 되고 이 정도 수익을 보고 많은 분들이 입찰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폐차라고 경험이다 생각만 하게 된다면 계속 낮은 금액만 고수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다가 한 번도 낙찰을 못 받고 경매 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낙찰가에 붙여서 입찰을 해야 된다는 점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첫 낙찰받은 물건이 어디 물건이었죠? 구로에 있는 빌라입니다. 그때 당시에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물건이었죠.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건물이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방 3칸에 화장실 하나 있는 구조고 20년에 지어진 거라 엘리베이터랑 주차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도 있고 준신축 빌라였습니다. 지금 그때 자료를 보니까 사용 승인일이 2020년이에요. 그러니까 약 5년밖에 되지 않는 빌라를 낙찰을 받았는데요. 이런 빌라는 실내에 할 게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러면 이 지역을 선정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오류동은 사실 많은 분들이 가서 투자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근데 굳이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물건을 입찰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저렴한 물건 찾다가 구로구가 좀 저렴해가지고 입찰 들어갔고, 그리고 그 주변이 다 구축이라서 이 신축 빌라 매도될 것 같아서 입찰했습니다. 구로구 오류동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 비해서 또 매매 가격이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서울이라는 점은 장점이고, 5년밖에 채 되지 않는 이런 건물은 또 하자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 투자하는 초보분들에게는 이런 물건이 굉장히 좋겠죠. 왜냐면 시세보다 저렴한 준신축 빌라고, 또 이 물건은 또 허그 물건이었어요. 허그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안에 점유자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죠? 네. 근데 점유자가 어떤 점유자였죠?
단기로 임대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렇게 허그물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기 임대로 들어가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경매로 넘어간 것을 다 알고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보증금 없이 그냥 월세만 내면서 들어오던지 아니면 보증금을 1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이렇게 낮은 금액을 주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그물건이라도 명도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작정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해서 입찰가 산정을 너무 높게 하면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해당 물건의 낙찰가가 얼마였죠? 2억 1,800만 원입니다. 2억 1,8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매도 가격은 얼마였죠? 2억 5,500만 원입니다. 네, 2억 5,500만 원이었는데요. 사실 이 물건의 최초에 우리가 매도하려는 금액은 얼마였죠? 2억 7천 정도였어요. 그쵸, 2억 7천에서 2억 7,500, 그죠? 네. 그 정도로 매도하려고 했는데 사실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또 시장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매수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보러 왔던 물건이긴 하죠. 매수자와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좀 매도가 길어졌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이 물건에 대한 수익입니다. 시세 차익이 과연 얼마나 났고 그리고 투자금은 얼마나 들어갔고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물건을 2억 1,8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이 물건 대출 몇 프로 받았죠? 90% 정도 받았습니다. 90% 받았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2천만 원 초반이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나서 추가 비용은 어떻게 들어갔죠? 취득세랑 대출이자 해서 1,6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여기 1,6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했는데요. 사실 추가 비용 중에 대출이자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아요. 그러면 대출이자 말고 일반적인 부대 비용만 따지면 초기에는 얼마나 들어갔죠? 취등록세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럼 취등록세 하고 입주 청소하고 뭐 그 정도 하면 한 400만 원, 500만 원 들어갔겠네요. 나머지 한 1,000만 원 정도가 이자로 나간 거네요. 그쵸? 그러면 실제로 들어간 비용은 대략 한 3,500만 원 정도 들어간 셈이 돼버리는 거네요. 네. 3,500만 원에서 좀 업다운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초기에 들어간 비용은 3,000만 원이 되질 않아요. 90% 대출을 받았으면 대략 2,2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거기에 약 4,500만 원 들어갔으니까 약 2,700만 원 정도 들어간 셈이 돼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이자가 플러스 되다 보니까 3,500만 원 정도 내외에 들어간 셈이 돼버리는 거고요. 그런데 그 비용, 그러니까 추가 비용을 다 플러스해도 수익이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네. 그러면 경매 물건 낙찰가가 2억 1,800만 원 초반, 추가 비용이 1,600만 원, 그리고 매도 가격이 2억 5,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다 계산했을 때 수익이 얼마나 되죠? 세전 2천만 원 정도 났습니다. 네, 세전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사실 2,200만 원 정도 될 수도 있지만 또 추가적인 뭐 해지 비용이라든지 이자가 좀 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세전 2천만 원으로 보수적으로 생각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계약한 시점이 2025년 3월이잖아요. 그쵸? 네, 네. 3월인데 우리가 낙찰받은 시점은 2024년 5월입니다. 그러면 약 10개월 만에 매도 계약을 한 셈이에요. 그래서 잔금까지는 약 1년 정도 걸린 게 돼버리는 건데요. 사실 이렇게 늦게 매도가 되면 멘탈적으로 좀 흔들릴 수 있어요. 이렇게 늦게 매도가 될 때 기분이 어땠어요? 뭐 왜 이렇게 매도가 안 되지? 뭐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매도가 잘 되지 않을 때. 일단 6개월 생각했었는데 매도까지. 그래서 6개월치까지는 딱히 걱정이 없었어요. 이자도 미리 다 넣어놨었고 이제 6개월 지나고 나서부터 불안함이 조금 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또 비싸게 낙찰 받은 거 아니니까 가격 뭐 좀 낮춰서 팔면 된다 싶어서 막 엄청 불안하진 않았고 또 중간중간 선생님한테 연락하면은 되게 별일 아닌 것처럼 팔립니다 이렇게 막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막 엄청 막 불안하지는 않았어요. 네, 이게 우리 투자라는 게 사실 어려워요. 이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무거운 자산 중에 하나죠. 그래서 투자를 해서 매도까지 되는 게 사실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많은 유튜브 영상 보시면 뭐 2달 만에 매도됐다, 뭐 4개월 만에 매도됐다 이런 영상도 있는데요. 사실 뭐 저희 같은 경우도 빠르게 매도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늦게 매도된 것이 약이 되지 독이 되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첫 투자였잖아요. 그쵸? 네. 부동산 첫 투자였어요. 그 첫 투자를 경매로 낙찰받고 경매로 매도했어요.
이건 정말 굉장한 겁니다. 29살에 도전을 해서 30살에 경험을 하신 거예요.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경매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40대, 50대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제 막 30대 되신 이 교육생분이 이 경험을 이렇게 했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부터 너무 빠르게 돈을 버는 게 좋을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되다 보면 실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실수가 발생하면 내가 버는 돈을 한 번에 또 잃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라는 것은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늦게 매도가 됐다라는 거는 앞으로 투자 여정에 대해서는 약이 될 거라는 걸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 물건 같은 경우는 세전 2천만 원의 수익이 났어요. 그죠? 이 물건 같은 경우 매도 신고는 네. 계획한 대로 매매 사업자로 신고 예정입니다. 그렇죠. 매매 사업자로 신고할 거고 현재 직장인 소득 연봉이 대략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4천 정도입니다. 대략 4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 소득이 세전 2천만 원 있고요. 또 다른 물건 있죠. 그 물건 같은 경우도 최소 2천에서 뭐 3, 4천 될 수도 있지만 또 그 물건 같은 경우도 또 가격을 낮춰서 매도하게 되면 뭐 한 2천 정도 될 거고요. 또 높게 매도되면 좀 더 좋은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경매라는 것은 저렴하게 낙찰받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수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가 입찰보다는 안정적인 금액으로 나만의 투자 철학을 가지고 낙찰 받아야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지 낙찰을 위한 낙찰 받으시면 절대 수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수익률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부동산 있죠. 아파트는 또 수익이 작게 나요. 단기 매도보다는 내가 실거주하면서 중장기로 가면 돈이 될 수 있지만 단기 매도 하실 분들은 단기 매도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동산에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생분께서는 이제 총 연봉이 잘만 하면 1억이 넘을 것 같아요. 일단 연봉 외에 또 추가적인 소득이 생겼잖아요. 맞아요. 이 추가적인 소득이 사실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막상 이제 잔금을 치르고 통장에 돈이 원금 포함해서 수익까지 딱 쌓여 있으면 되게 든든합니다. 그리고 뭔가 또 열심히 물건 검색하시겠죠. 그게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로 이제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소감을 한마디 들어볼게요.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경매 공부는 계속 할 생각이고 매매 사업자 요건 유지하려고 입찰은 계속 다니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거주할 집도 매수할 계획이 있어서 경매로 낙찰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요.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경매를 떠나서 이 부동산 투자라는 것이 자산이 클 때까지 기다려 줘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단기 매도로 계속 돌리면 잠깐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또 경험이니까 추후에 또 더 커질 부동산을 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자산을 생각할 때 뭐 1, 2천만 원 벌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벌려고 하는 건 뭐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고 부동산 시황에 대해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단기 투자만 또 너무 바라보는 것보다는 중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를 같이 섞어가면서 하면 저 자산이 크게 불어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 교육생분도 꼭 알고 계시기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마지막으로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첫 낙찰 받았을 때가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첫 매도할 때가 기분이 더 좋았어요? 낙찰 받을 때요. 첫 낙찰 받을 때가 기분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첫 낙찰 받을 때 그 경매법정 엄숙한 분위기에서 내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심장이 콩닥콩닥 하는 그런 기분. 그쵸? 그 기분 굉장히 설레입니다. 사실 낙찰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상당히 좋습니다. 아직 낙찰 못 받으신 분들은 더욱더 열심히 조사하고 입찰가 산정 잘 해서 낙찰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낙찰을 받았다면 그리고 매도하는 노력을 또 한번 해보시는 게 또 진정한 투자자의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 교육생 분 인터뷰를 오늘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참 기분 좋습니다. 이제 경매를 가르쳐 드리는 또 멘토 입장에서 저희 교육생분들이 잘 돼야 저도 기분이 좋기 때문에 다른 또 저희 교육생분들도 잘 낙찰 받아서 매도까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또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화이팅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화이팅 하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멸연소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